네, 이제부터 사업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은평구 평생학습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박수, 노래가 나올 때 박수 맞춰서 치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대충 치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 은평구 평생학습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은평구 평생학습관 원지윤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행사와 관련 진행 순서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프닝 공연, 개사, 기념 촬영, 평생학습 도시 은평이 걸어갈 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길, 그리고 시민과 함께 넓혀갈 길이 끝난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본격적인 2026년 은평구 평생학습관 사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 오프닝 공연 순서가 있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자랑 오플 남성 중창단이 있는데요. 2019년 동아리를 결성하고 4년 전에 저희 학습관과 인연을 맺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오플 남성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플 남성 중창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는 동안 계속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오프닝 공연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플 남성 중창단 큰 박수로 공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플 남성 중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성악가 심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먹고 삽니다. 예.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소리가 좋아져요.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예, 아나운서나 성우들이나 성악가들이 원래 목소리가 좋았을까요? 맞습니다. 원래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대도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맞게 사용하면 계속 발전하고 또 덜 늙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보셨을걸요. 뭐 성우나 아나운서나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짜랑짜랑한 아직도 소리 내는 뭐 저도 아마도 목소리가 가장 늙게 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 이름이 오플이 왜 오플인지 아실까요? 아십니까? 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50 플러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 50 이상 되신, 예. 50 밑에 40대 같아 보이는 분도 있긴 한데 다 50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은퇴하신 또는 이제 뭐 그 연령대 남성들이 모여서 참 재밌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좋은 날을 맞아서 밝고 희망적이고 그런 곡들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그 송창식의 노래였죠. 내 나라 내 결에. 기억하시죠? 보라동에 떠오르는 태양. 예, 멋진 곡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이태리 깐소네입니다. 후니쿨리 후니쿨라. 이 곡의 유래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탈리아를 가보신 분들은 타보셨을 수도 있는데 큰 산에 등산 열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카프리 섬에도 있고 베수비오 산에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 등산 열차 이름이 후니쿨라레예요. 가보면 후니쿨라레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음악 또 패션, 미술, 뭐 건축, 미용이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음악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열차를 만들었으니 선전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노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만든 곡이 후니쿨리 후니쿨라가라는 곡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댄짜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지금은 그 등산 열차보다 노래가 훨씬 유명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곡의 시작도 그 뭔가를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였고 오늘 저희가 후니쿨리 후니쿨라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 은평평생학습관이 더 잘 되게 바라는 의미에서 관장님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장님께서 노래를 좋아하셔서 우리 중창단과 같이 하고 싶으시다 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티를 내는 것 같아서 본인이 사양하셔서 오늘은 같이 무대에 안 서는데요. 저희 노래를 보시고 야 우리 신랑도 집에서 노는데 저기서 저렇게 멋지게 노래 나오면 좋겠다라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50이 넘으신 남성이면 다 됩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곡 더 성악가인 제 목소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찬란한 태양처럼 잘 되자는 의미에서 이태리 깐초의 오 솔레미오 우리말로 오 나의 태양이겠죠.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르고 오늘 저희 축하 오프닝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밝은 해는 비친다 나도 설레 기쁠러이네 오 설레 mio star fronte a te o sole mio star fronte a te star fronte a te 더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네. 어떻게 2026년도 평생학습 도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첫 시작인데요. 첫 시작 괜찮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첫 시작을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4년 전 오플 남성 중창단의 노래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지휘자님의 목소리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뒤에 있는데요. 오플 남성 중창단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해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 지휘자님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를 좀 듣기 힘드셔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은평구 평생학습과 사업 설명회 시작을 알리며 권찬호 관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플 중창단 잘하죠. 예, 예, 그 지역에 소외 지역을 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학습 동아리가 어느덧 103개나 됐대요. 예, 우리 사무국장께서 동아리 평생학습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평이 동아리 물결로 가득 넘쳐나서 정말 학습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평생학습관이 사업 설명회를 출발로 해서 올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습관이 15년, 한 8,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언론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꾸미고 학습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구청에서도 오늘 오셨는데요. 구청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물론 예산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동네에 평생학습 활동가 평학이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학이들은 어느 학습관보다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평생 교육사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이 합해가지고 이런 업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9년부터 평생학습 도시 대상을 두 번이나 받고 대한민국의 1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학습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돼. 선도적으로 우리가 학습 도시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평생학습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알차게 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하나 드리면 학습 수요가 지금 넘쳐나서 진간동에 제2학습관 이름하여 미래교육센터를 이미 개관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10시 반에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후 2시로 연기를 했는데 2시에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미래 교육, 여러분 아시는 이제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 그다음에 AI, 뭐 드론, 로봇 이런 등등의 미래 교육을 좀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방과 후 학습, 그다음에 진로 진학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 지역 친화적인 진간동 주변의 지역 친화적인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려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도움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의 봉사할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요. 정말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이니까 계속되어야 됩니다. 예. 정말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저희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평생학습 도시 은평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 평생학습 도시가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2025년은 어떻게 걸었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젠 코로나는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은 거의 다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360개의 프로그램 학습관 기준으로요 8,253명의 학습자가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은평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전국 최초로 성인학습 유형 검사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 유형 검사지를 기반으로 학습 안내를 1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3,053회의 학습 안내를 실시했고 앞서서 관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평생학습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살아 숨쉬지 않는 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에 강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포함해서 저희 평생학습 활동가가 164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103개의 학습 동아리가 있었고요. 저희가 은평 동네 배움터를 5분 거리 배움터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개의 5분 거리 배움터가 함께 2025년을 함께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 은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냐 하면 저희가 164명 중복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숨은 고수들이 31명이 있었고 마을누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마을 강사는 27명, 그다음에 크루랑 리포터는 7명,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메이트 12명. 저희가 평화기가요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습 유형 검사지랑 학습 안내를 저희가 1층에서 하고 있고요. 은상 프로젝트 은평 네일살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5분 거리 배움터의 배움 플래너도 함께 하고 있고 학습 링크의 학습 링커, 그리고 은평 1동 1대학이 작년 최초로 5개 권역의 상주로 활동가들이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문해 학습 같은 거를 함께 하고 있는 저희 평화기는 44명. 그래서 중복도 있습니다. 164명이 평생학습 도시 은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평화기들 활동가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왜 안 드시죠? 네, 지금 꽤 많거든요. 쑥스러우신가 봐요. 이 분들이 저희 평생학습 도시 은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 은평은요 블로그나 홍보를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좀 말랑말랑하고 세련되고 엣지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38,449명, 홈페이지는 27,061명, 카카오톡은 2,566명,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홍보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학습관의 은평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대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01년에 평생학습 도시란 정책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하는 곳에는 너네들이 최고야라는 대상을 주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19년도에는 시민대학으로, 작년에는 1동 1대학으로 대상을 은평이 2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들은요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수립을 했고, 시민이 채우는 배움의 일상, 생동하는 학습도시 은평이라는 비전으로 저희 2026년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요 동아시아 평생학습 국제포럼을 개최했는데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평생학습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똑같은 비전, 똑같은 내용을 하면서도 각국의 특색과 각국의 이야기들이 되게 달랐었는데요.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은평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2026년 은평구 평생학습관은 어떤 비전을 갖고 할 것이냐, 시민이 채우는 배움의 일상, 생동하는 학습도시 은평이라는 비전 아래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는 포용적 학습 안정망 구축이라는 첫 번째 미션,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 역량 강화라는 두 번째 미션을 갖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있는, 하는, 함께, 보는 혁신 가치와 추진 전략 아래 14가지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은 숫자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됐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평생학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숫자 성과 관리를 갖고 평생학습을 얘기하게 되면 이런 가치를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성과 평가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인 5분 거리 배움터를 운영하고요. 은평구의 산명대에 상을 한 은상 프로젝트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보시면 공감한 대회 보이세요? 저희가 조금 네트워크 사업을 조금 나열하듯이 했는데, 올해는 공감한 데이라는 사업 밑에 오늘 하는 사업 설명회, 그리고 관계자 워크숍, 그다음에 시상식, 축제, 포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감하는 날이다라는 걸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해교육인 늘 배움 학교 한만평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은평만에.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학습 동아리가 연합회까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회와 함께 가는 모습, 숨은 고수교실, 학습 링크, 마을누림 프로젝트, 활동가인 평화기, 그다음에 은평 네일살롱, 그다음에 성인학습 유형 검사까지 이렇게 14가지 사업을 저희가 2026년도에 진행할 거고요. 뒤에 있는 사업들은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5년을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사회에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기에는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은평은 매해 중요한 전략 3가지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성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첫 번째 전략은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관리입니다. 기반지표, 실행 성과지표, 지속 가능 발전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5점 척도로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할 건데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1동 1대학이 작년에 최초로
최초가 아니라 작년에 처음으로 그 상주 활동가들이 배치가 됐고요. 한 달에 49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 활동가들을 일동일대학을 기반으로 성인 학습 유형 검사를 통한 세대별 맞춤형 학습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세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세대. 선생님 세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자 선생님? 세대. 넘어갈까요? 웃고는 계신데 세대 넘어갈까요? 네. 우리가 세대라고 하면 되게 3050, 뭐 4060,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젠 평생학습은 나이를 먹는 세대 맞춤형이 필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이 키우신 분들은 내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이 나이가 중요한가요?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통하는 거, 그리고 같은 50대라도 은퇴한 사람과 현직에 있는 사람, 다 관심사가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평생학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평에서 맞춤형 평생학습은 이젠 세대별로 나이를 넘어서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맞는 평생학습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 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완벽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평생학습 도시 은평구 평생학습과는 성과관리, 그 다음에 성인학습 유형 검사를 마친 세대별 학습 안내,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세 가지의 전략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해 키워드를 하나 합니다. 2026년 은평은 이렇게 갈 거야 라는 키워드를 하는데요. 한 끝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은평이 잘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럼 무엇을 잘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뭐 평생교육사가 전문성이 있어요. 아니면 기획력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잘해요. 많은 얘기를 기대를 했고 그런가라고 했는데 다 하시는 말들이 은평에는 디테일이 살아있대요. 오시는 평생교육사들이 한번 웃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행사하면 포스터 하나 쫙 붙인 거, 안내 표지 하나 제대로 있는 거, 현수막 하나 제대로 있는 거, 화살표 해주는 거, 그 하나하나가 당신들의 디테일이고 이런 것이 전문성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평생교육사들이랑 매일 하는 얘기가 디테일이 필요해.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올해 2026년 평생학습 도시는 그 디테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걸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했는데 키워드가 디테일 이건 좀 그렇잖아요. 키워드 디테일 이거 조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사들끼리 많은 고민하고 챗GPT한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세밀함, 섬세함, 촘촘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이은지 평생교육사가 한 끗 어떻냐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그 한 끗은 어때야 되냐? 사람을 향한 한 끗이어야 된다. 그 디테일은 사람을 향한 한 끗. 그래서 올해 2026년 평생학습 도시 은평의 키워드는 한 끗, 사람을 향한 한 끗. 그것은 평생학습 도시의 은평의 힘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네. 그래서 2026년 평생학습 도시 은평의 키워드는 뭐? 네,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평생학습관 1년 동안 뭐 할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제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저희 이제 시작을 하고요. 2월 2일부터 공모 사업들 접수합니다. 그다음에 늘배음학교 졸업식도 있고 일동일대학 상주 활동가들은 2월부터 배치해서 학습 유형 검사 등 다양한 학습 안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3월에는 늘배음학교 입학식, 그다음에 공모 사업 선정 발표, 그다음에 프로그램 접수를 하려고 하고요. 개강도 하고 4월에 저희 공감한대 은평 평생학습 축제를 실시합니다. 4월 25일 연신내역에 있는 혹시 물빛공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물빛공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은평에 안 사시나요? 혹시 연신내역에 공원이 생긴 건 아세요? 네, 공원이 가보셨어요? 네. 거기 공원 이름이 물빛공원이었어요. 근데 공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시는 분? 선물 있어요. 검색할 시간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으니까 GTS 연신 849 광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있어 보이죠? 해리포터 같기도 하고. 849 광장. 예, 맞아요. 통일로 849에서 849 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장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연하려고 해요. 동아리들 공연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3월쯤에 그 공감한 데이 관련해서는 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5월에는 저희 늘배움학교 소풍 가고요. 6월에는 워크숍 가고 7월부터는 간담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졸업여행도 가고 12월에는 모든 사업별 간담회 평가회를 하고 2027년도로는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평가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젠 제가 첫 번째 저희 은평구 평생학습 도시 은평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다 같이 저희가 질의를 받을 거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자료집에 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길 2개 분야 공모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 사업 저희 오늘 첫 번째는 학습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희 공모 기간 2월 2일부터입니다. 2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18일 수요일까지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2월 27일 날 저희 심사하려고 하고요. 오전 오후로 심사를 다 하고 2가지 사업 그다음에 2월 26일 3월 4일 수요일에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학습 링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새롭게 선보인 은평 학습 링크가 이제는 많은 시민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은평 학습 링크를 최정임 평생교육사가 안내하겠습니다. 최정임 평생교육사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왜 이렇게 등장했는지 아시는 분? 혹시 노래 한 번만 다시 틀어주실래요?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저도 태어나 처음 들었는데요. 노래 제목이 이지링크예요. 그래서 학습 링크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또 경쾌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니 숫까지 흔들게 됐습니다. 저희 숫 흔들어 주신 이진 선생님이랑 소연 쌤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정희 선생님 발표할 수 있겠어요?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 학습링크 담당 평생교육사 최정인입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너무 환대를 받으면서 올라와가지고 조금 말을 더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 학습링크는 자료집 1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은평 학습링크는 지역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배움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학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단체, 기관이 가진 주제와 경험이 학습자에게 전달되고 그 학습이 다시 학습 동아리와 같은 후속 모임, 더 나아가서는 학습이 지역의 자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연결을 지향합니다. 이런 은평 학습링크의 사업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7가지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한 학습 주제 확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해 환경, 돌봄, 노동, 건강, 공동체, 문화 등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학습을 통해 지역 안에서 순환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공백을 줄이고 연중 균형 있게 은평 학습링크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특정 시기에만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연간 운영 구조를 고려해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참여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안자, 강사, 학습 링커, 학습자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 안에서 은평 학습 링크 그리고 평생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은평 학습 링크는 지역과 나누고 싶은 프로그램을 가진 시민, 기관,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전문 강사이거나 기존에 이런 공모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주제의 프로그램을 왜 지역과 나누고 싶은지, 이 배움이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주세요. 올해는 총 10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 주제는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여러 목표를 다중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지원 규모는 프로그램별 최대 276만 원의 강사비를 학습관 직접 집행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운영진들의 행정 처리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시에는 몇 가지 우대사항을 함께 보는데요. 먼저 청년, 직장인, 사회적 배려 대상을 고려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처럼 기존 평일, 낮 시간대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고려한 기획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자와 학습 링커의 협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선정팀에게 해당되는 우대사항으로 전년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자, 강사, 학습 링커가 함께 개선점 등을 어떻게 반영하고 발전시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이후의 학습입니다. 은평 학습 링크는 잘 끝나는 프로그램보다 끝난 뒤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후 학습 동아리, 후속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장사항입니다. 첫째, 학습자 자부담금 책정인데요. 이는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노쇼를 줄이고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비나 재료비 등을 소액으로 책정해 주시면 되고 선정 이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가능 일시 기재입니다. 이는 연중 특정 시기에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을 보다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운영 가능 일시는 최대 3순위까지 작성할 수 있고 이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1개만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2개 이상의 일정을 작성하실 때는 상, 중, 하반기 중 운영이 가능한 일정만 선택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상반기면 상반기, 중반기면 중반기, 동일 반기에만 가능한 일정을 2개 이상 작성하셔도 됩니다. 선정 이후에는 학습관 상황과 작성해 주신 일정을 함께 고려해서 개강 일정을 협의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은평 학습 링크 공모 신청 시에는 필수 사항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주 1회, 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6회, 최대 12회차로 기획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간담회, 원래회, 워크숍 등 학습관 및 그리고 은평 학습 링크 관련 네트워크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은평구 평생학습관 블로그에 프로그램별 1회 이상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홍보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역 안에서 학습 사례를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2026년 은평 학습 링크에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 방식 전반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는 두 번째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듯이 운영 시기 편중 등을 보완해 보고자 기존에 있었던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안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수준을 나누기보다는 참여 대상과 학습 주제에 맞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 대상 은평 학습 링크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학습자들이 은평학습링크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식, 그리고 이후 학습 동아리나 후속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변화, 그리고 학습 만족도와 향후 학습 의지 등을 확인하고 은평 학습링크 사업의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설문 결과는 향후의 프로그램 기획이나 은평 학습링크 운영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진 점은 필수사항 중 프로그램 운영 블로그 포스팅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정에 따라 2회에서 또는 3회 이상 포스팅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별 1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운영 흐름이 잘 드러나는 기록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안내사항은 은평 학습링크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공모 접수는 2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18일 수요일까지이고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모 결과는 3월 4일 수요일에 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선정된 프로그램의 운영진을 대상으로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은평학습링크 공모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일정까지 참고해서 선정 시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4월부터 11월까지는 본격적인 사업 운영 그리고 네트워크 기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은평 학습링크 운영진들이 함께하는 원래회, 워크숍 등 네트워크 활동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마무리되면 11월 13일 금요일까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과 강사비 지급이 종료됩니다. 결과보고와 강사비 지급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는 원래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마지막 일정으로는 11월 또는 12월 중에 진행되는 평가회입니다. 한 해 동안의 운영 내용을 함께 돌아보고 은평 학습링크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은평 학습링크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찾기보다는 지역에서 시작되는 배움의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고민, 그리고 차별화된 학습 콘텐츠가 은평의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등장할 때 나온 노래처럼 이지하게 안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은평 학습링크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장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설명 잘해주신 저희 최정희 평생교육사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제가 다시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사업을 할 때 딱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을 원하지가 않거든요. 학습자들은 1년 내내 뭔가 이제 배우는 것들을 지향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 제안하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많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3월에 시작해서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근데 저희가 하반기까지 이제 진행해야 될 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학습링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1년 내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 선생님들이 가능하시다면 나는 조금 하반기 쪽에서 하겠다라고 내주시면 저희가 그 일정을 조금 더 우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반기도 좋고 중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아.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상반기야. 다시 설명드리면 이 우선순위 3개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때밖에 못해. 딱 하나밖에 못해라고 하면 하나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난 다 가능해 라고 하면 3개 쓰셔도 되고요. 난 2개까지만 가능해 하면 2개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자료집 보시면 저희 앞에 운영 일시가 있어요. 그것만 쓰시면 저희는 1순위로 그것만 한다고 간주하는 거고, 나는 1순위, 2순위, 3순위 다 가능해 라고 한다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사업을 1년 내내 하고 싶으니 저희가 사업 선정할 때 조금 조율을 할 수 있다. 다시 설명드리면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써주시는 게 사업 선정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운영 일시 쓰시면 그게 1순위입니다. 하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써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쭉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거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최정인 선생님이 간담회 얘기해 주셨는데, 간담회는 선정된 링크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난 선정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 일정도 미리 참고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은 이따가 한꺼번에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자료집에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계속 관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늘 말하는데요. 이제 평생학습의 꽃입니다. 평생학습의 꽃, 자조적인 학습 공동체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채미아 평생교육사가 안내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학습 동아리 담당자 채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작년과 달라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동아리에서는 오늘 설명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은 28페이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동아리의 자율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영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습 동아리 활동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배움이 나눔으로 확산되는 평생학습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달라진 주요 사항들을 짚어본 후에 지원 대상과 내용 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달라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는 학습과 동아리로 등록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학습 동아리만 지원 가능합니다. 즉 2025년 2월 이후 신규 등록한 동아리는 지원 사업에 참여가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작년까지는 우대사항이었던 연합활동을 올해는 연합형이라는 별도의 공모 유형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동아리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나눔 활동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지원 내용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지원 내용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협력과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합형이라는 새로운 지원 유형을 도입했다는 점인데요. 이에 올해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동아리 단독 참여 방식인 단독형과 동아리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연합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단독형입니다. 작년까지 진행해온 공모 형식과 동일한 유형으로 개별 학습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 이내로인데요. 올해는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합형입니다. 연합형은 2개 이상의 학습 동아리가 연대하여 지역 내 학습이 선순화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는 공동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개별 동아리 활동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여하는 동아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250만 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내용은 단독형과 연합형 모두 동일합니다. 동아리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재료비, 강사비 등입니다.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은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배움이 지역 내 다른 학습 동아리와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원 금액의 차등인데요. 동일한 활동 내용이라 하더라도 단독형으로 지원할 경우보다 연합형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금액이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학습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동아리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독형과 연합형 중 하나의 유형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 대상 재능 나눔 활동을 2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올해 사업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활동 기간 중에 은평구 평생학습관 블로그에 활동 내용을 3번 이상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담회, 회계 교육 등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 전반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관리는 회계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 신청 및 운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사항을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시 우대사항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습 동아리의 구성원들이 청년 직장인이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부각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영 내용이 단순한 학습 활동 내용이 아니라 학습 동아리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잘 드러날수록 우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영 예산 편성 시 간식비, 단체복 구입비 등 소목성 경비를 자부담으로 편성할 경우 우대됩니다. 향후에는 소모성 현금 지출 경비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공모 지원할 때 해당되고요. 동일한 학습 활동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단독형보다 연합형으로 제출 시 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은평학습 링크가 동일하게 공모 접수가 이루어지고 결과 발표는 동일한 3월 4일 날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간담회에는 선정된 모든 동아리들이 필수적으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은 4월부터 11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회계 교육과 역량 강화 등이 한 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계 교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 때 예정된 회계 관리 보조고 시스템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 결과 보고와 집행 종료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평가회가 잡힐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아쌤 떨렸어요? 좀 이따 하나 또 발표해야 되거든요. 조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떠는 친구가 아닌데 목소리에서 살짝 떨림을 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단독형이랑 연합형. 자료집 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동아리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저희가 동아리 지원 사업을 왜 하냐면요. 3년 미만은 단독형으로 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우리끼리 조금 기반을 다져야 되거든요. 근데 3년 이상이 되면 뭔가 하고 싶은데 우리끼리를 넘어서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동아리 연합회 은평 이음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합회는 20몇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또 그걸 넘어서 우리랑 비슷한 동아리든 아니면 우리랑 너무 다른 동아리랑 뭔가 연계해서 하고 싶다.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 그게 3년 이상 동아리들의 니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연합해서 예를 들면 댄스 동아리가 뭐 체험 동아리, 악기 동아리랑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냈고 서로 만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아리가 갖고 있는 운영 방안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하자. 이게 동아리 지원 사업의 목적입니다. 3년 미만은 기반을 다지는 거, 3년 이상은 성장하기 위한 건데 사실 혼자 단독으로 계속 하기에는 그냥 우리 안에 조금 우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연합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 계속 연합회 우대를 했어요. 근데 돈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시더라고요. 사실 이해도 돼요, 저도. 그래서 올해 완전히 본격적으로 완전히 조금 바꿨습니다. 단일 동아리는 최대 8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연합형 동아리는 2개 이상이 내면 최대 25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 단독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이상 됐고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에 조금 니즈가 필요해 라고 하면 우리랑 함께할 동아리를 찾으시면 지원금을 떠나서도 훨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의 30페이지를 보시면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단독형, 연합형을 체크하시고 단독형은 원래 내신 대로 제안서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연합형 같은 경우는 동아리 3개를 낸다는 예시로 하면 여기 동아리 1, 2, 3은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각각 동아리.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학습 동아리 속에서도 3 동아리가 각자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동아리, 이 동아리, 이 동아리.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세부 사업 계획서랑 예산 사용 계획서는 우리가 3 동아리가 같이 한다고 했으면 같은 사업을 쓰시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사회 활동 나눔 세분 추진 계획 1회 이상 필수, 이거 2회인데 2회 이상 필수는요. 3 동아리가 같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5월은 1회는 A 동아리, 2월은 B 동아리. 이거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땐 동아리가 같이 하는 걸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 연합형으로 내실 때 선정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계획서, 예산 사용 계획서는 같이 적용하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34페이지에 학습 동아리 회원 명단은 또 각자 동아리가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 지금 좀 보시고요. 또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있을 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아쌤 조금 진정이 되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2번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제안마당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이 자료실에 오늘 자료집 PDF도 올려놓을 거고 저희 발표한 PPT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제안서 그것도 한글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꼭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그런데 2월 2일 월요일 자정부터 확인 가능하십니다. 2번째 알림마당 모집 공고 클릭. 3번째 공고 확인 후 사업별 신청서 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월 18일이 구정 전입니다. 2월 18일 전에 꼭 작성한 제안서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저희가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2월 18일 전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 스텝 1, 2, 3, 4 해서 꼭 제안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홈쇼핑처럼 잘 팔았나요? 어떻게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벌써 왔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시민과 함께 넓혀 갈 길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학습동아리 연합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준비해서 지난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을 활기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은평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이름은 은평이음인데요. 많은 동아리들의 관심과 참여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이음에 대해서 최미아 평생교육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네, 마지막에 동아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떨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떨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점점 긴장이 된 것 같아서 네, 은평학습 동아리 연합회 은평이음은 자료집 페이지 42페이지를 함께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평이음 은평학습 동아리 연합회 은평이음이란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학습 동아리들이 각자도 좋지만 함께하며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만든 모임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죠. 그러면 연합회 은평이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들끼리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지속적인 활동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리 개별적인 동아리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 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의 기회를 확장하고 각 동아리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사회와 공공 영역과 연결되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필요를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는 협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은평이음 연합회의 역할입니다. 그럼 은평이음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선 은평구에 기반을 둔 학습 동아리라면 가능하고요. 이 연합회 활동의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돼서 궁금한 점은 자료집 하단에 보시면 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평구 평생학습관은 연합회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합회 추진위원단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총회가 개최되었고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연합회 운영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연합회의 구체적인 활동과 운영은 은평이음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며 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은평구 평생학습관은 한 발짝 뒤에서 든든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학습 동아리 연합회 은평이음 설명을 마쳤는데요.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이 앞서 설명드린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의 연합형 유형과 혼동될 수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연합회와 은평학습 동아리 연합회 은평이음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학습 동아리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학습 문화를 은평구 지역 안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각 동아리가 혼자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연합회와 연합형 공모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할과 성격은 다릅니다. 연합형 공모는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안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지원 유형으로 2개 이상의 동아리가 함께 연대해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나 사업 등 실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방식이고요. 은평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 은평이음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동아리 간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학습관에서는 하기 어려운 연대 활동을 추진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평생학습 저희 도시라면 이 숨은 고수 교실을 누구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숨은 고수 교실 신구 교수 만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서연 평생교육사가 숨은 고수 교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나온 숨은 고수 교실 담당자 조서현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자료집 4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숨은 고수 교실은 고수가 가진 지혜와 경험, 기술을 함께 나누면서 일상에서의 모든 삶이 학습으로 실천되도록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숨은 고수 교실은 2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1월에도 추가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숨은 고수 교실 프로그램은 숨은 재능을 배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학습관과 고수들의 개인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숨은 고수 교실이 총 3가지 영역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상학습 프로그램인 골 때리는 고수들, 두 번째는 기관 등 다양한 곳으로 파견되는 고수가 간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이 3가지 분야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골 때리는 고수들은 2월부터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글쓰기, 인지놀이, 웹툰 그리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외에도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2, 3월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홍보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홍보물 상단에 있었던 QR코드를 찍어보시면 학습관 홈페이지로 바로 이제 접속이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프로그램 참여를 좀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숨은 고수로 함께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숨은 고수 모집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앞서 앞에 있는 포스터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저희 숨은 고수 교실을 조금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 동네 1000명의 숨은 고수를 찾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초기의 취지를 다시 살리고자 참신한 주제를 다루는 골 때리는 고수들을 별도로 운영을 했고요. 2024년에는 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골 때리는 고수와 숨은 고수를 하나로 통합해서 모집하고 운영했습니다. 올해 또한 같은 방향으로 신규 숨은 고수 모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들으셔야 되는데 앞에 숨은 고수를 저희 설명을 해주셨을 때 신규 고수 모집이 조금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신규 숨은 고수를 상시적으로 모집할 예정이고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규 숨은 고수로 선정되어서 시범 수업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골 때리는 고수들 정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학습관뿐만 아니라 고수들의 개인 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제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신규 숨은 고수는 숨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재능 나눔과 사회공헌 취지를 이해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운영 병행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일상학습의 모든 영역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히 문화교양 강좌를 넘어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우대합니다. 근데 이게 참신하고 다양하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자료집에 넣어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곳으로 이제 선정이 되셔서 활동하실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이 일정 있는데요. 학습관 내부 규정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활동증명서 발급, 강의실과 교육기자재 지원, 그리고 외부기관 파견 연계 등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수문고수 신청은 학습관 홈페이지 내에 학습 커뮤니티 수문고수 신청 메뉴를 통해서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고 4월 중부터 개시될 예정이니 일정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프로그램 안내부터 이제 신규 수문고수 모집까지 안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문고수 교실의 전체 추진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 때리는 고수들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 중에 있고요. 수문고수 네트워크는 3월에 상반기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기관으로 파견되는 고수가 간다와 장애인과 비장애인 평생학습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요. 신규 수문고수 모집 또한 4월부터 시작돼서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수문고수 교실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서연 선생님이 처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00번은 연습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제 500번 연습하라고 그랬거든요. 숨은 고수 교실은요, 숨은 고수는요,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웁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자격 없습니다. 자격증 없으셔도 됩니다.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 머리 잘 따는 법, 생선 잘 고르는 법, 이런 암묵적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숨은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없습니다. 저희 숨은 고수 맨 처음에 신청하신다면 80% 이상은 다 신청만 하시고 안 오세요. 강사료가 있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강사료가 없습니다. 대신 아까 조서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간당 11,000원의 활동비는 지급합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올 때 버스비는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11,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숨은 고수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1,000원의 활동비도 1년에 최대 20회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녹아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숨은 고수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저희 숨은 고수와 함께 활동하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차라리 강사료를 내고 수강료를 내고 하면은 더 나은데요.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눈다는 그 포인트 때문에 저희 고수가 되시면요. 선배 고수님들이 계시거든요. 멘토 고수님들이 너 고수해도 돼야 지만 할 수 있어요. 저희 뒤에 무서운 멘토 고수님이 계시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그 은평에 오기 전부터 이 숨은 고수 교실은 정말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브랜드입니다. 나의 성장, 그다음에 지역의 성장,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만약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 라고 한다면 저희 숨은 고수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숨은 고수 교실을 벤치마킹해서 하남시에서 숨은 고수를 모았는데 그건 뭐였냐면 변기 잘 뚫는 법이었어요. 근데 변기를 어떻게 뚫냐면 콜라 1.5리터 있죠. 그걸 변기에 붓고 그 뒤로 변기를 뚫으면 진짜 변기가 잘 뚫린대요. 그래서 그 숨은 고수가 그것까지 낸 거죠. 특허까지. 이건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숨은 고수 교실이고 올해 저희가 설명드린 건 우리가 작년에 신규 고수를 모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함께 하실 고수님들 저희가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 학습관에서 강의하고 계시거나 동아리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숨은 고수랑 같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원과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무대 쓴 우리 조서연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또 한 명의 신인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신인 평생교육사, 시민과 함께 매매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은평 네일살롱입니다. 올해 신인 평생교육사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희진 평생교육사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인문학 한잔 하고 싶은 은평 네일살롱 설명을 맡은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평 네일살롱은 지난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운영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네일살롱 사업 소개와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평 네일살롱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표준에 기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시민의 회복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확장하기 위한 고품격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네일살롱 프로그램은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운영 내용은 크게 정규살롱, 특강살롱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정규살롱은 8회차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일방향 강의가 아닌 참여와 소통 중심의 양방향 수업입니다. 반면 특강살롱은 다양한 주제의 명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일회성 특강으로 주제별로 폭넓은 관점과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정규살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성환 강사님과 함께 동양 철학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장자, 물고기, 새, 나비, 그리고 장자대기. 세미나와 강독을 통해 장자의 지혜에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직 기회가 없었을 뿐인 멋진 지혜의 길이 여기 장자에 있습니다. 고전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학 강좌인 한미애 강사님의 도슨트와 함께하는 현대미술입니다. 이번 미학 현대미술편에서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이 형성해온 사유의 흐름과 시각 언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미애 도슨트와 함께 현대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일살롱의 꽃, 정규살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살롱은 전화 접수가 불가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정원 마감 시에는 대기자로 접수되며 결혼 발생 시 2회차 수업까지만 충원됩니다. 대기 순번이 돌아오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살롱 과정간 중복 수강은 불가합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료증 발급 기준 및 수료자 혜택입니다. 정규살롱은 출석률 80% 이상 충족 시 은평구 평생학습관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더불어 정규살롱 수료자에게는 다음 학기 우선 접수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선 접수 혜택이라니 정말 큰 혜택 아닌가요? 이 혜택은 직전 학기 동일과정 수료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평 네일살롱의 졸업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일과정 4학기 수강 시 졸업이며 졸업 이후에는 동일과정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이후에는 네일살롱 내 다른 정규 과정으로 학습을 확장해 주시거나 동문들과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여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평 네일살롱은 학습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학습 활동과 후속 모임을 적극 독려합니다. 특강살롱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특강이 열립니다. 3월에는 정은혜 작가와 함께 제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를 주제로 미술편 특강을 진행합니다. 발달장애 예술가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정은혜 작가가 예술을 통해 도전을 넘어 성장해온 여정을 진솔하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6월에는 모방 명작이 되다를 주제로 한미애 도슨트와 함께 미학편 특강이 진행됩니다. 미술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모방과 재해석을 통해 예술이 어떻게 계승되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3월 정은혜 작가 미술 특강은 다음 주 일요일인 2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특강 같은 경우는 전화 접수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은평 네일살롱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규 살롱은 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강 살롱은 특강이 진행되는 전달의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특강은 전화 접수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살롱의 모든 접수는 오전 9시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수강 신청, 은평 내일 살롱 카테고리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일 살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혜택인가요? 잘했죠. 네, 우리 신인 2명 평생교육사들 애썼을 텐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평 네일살롱 저희 정규 강좌는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한 놓치지 말고 접수 부탁드리고, 이번 3월에는 정은혜 작가는 가족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남편 뭐 이렇게 다 와서 진솔한 얘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해 준다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가지 사업이 남았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30초씩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말이 빠른데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에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성인학습 유형 검사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성인학습 유형 검사지는 저희가 1층에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가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뭐 배울 수 있어요? 하고 와요. 그러면 저희 활동가들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C도 있고 다 안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A 프로그램 듣고 싶어요 해서 막 접수를 한 다음에 거기 재료비가 한 2만 원 있습니다. 운영비가 3만 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할래요. 라고 하십니다. 왜? 너무 공짜 프로그램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해도 돼요. 저도. 하지만 평생학습에 처음 발을 들이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선택 기준이 온리 공짜라는 것은 그분이 평생학습에 발을 들인다면 평생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가들이랑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들이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MBTI 열풍이 많이 일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학습 유형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 싶은 학습 유형을 안다면 내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공짜가 아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겠다라는 이 취지로 성인학습 유형 검사지를 개발했습니다. 논리형, 전략형, 활동형, 통합형 4가지 유형이 있고요. 논리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논리형 학습자는 1주에 뭐 배우고 2주에 뭐 배우고 3주에 뭐 배우고 이런 타임라인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흐트러지면 학습에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성인이니까 나는 그런 타임라인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희가 활동형의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고, 나는 이게 너무 안정적이고 좋아 하면 논리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처음 발을 들일 때 그냥 무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훨씬 평생학습의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성인학습 유형 검사지를 전국 최초로 은평이 개발하게 됐고요. 저희 이젠 올해 저희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젠 링크나 숨은 고수 강사님들한테 이 성인학습 유형 검사를 할 거예요. 이미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다음에 이 강사님들이 내 프로그램은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활동형에 맞아. 통합형에 맞아, 전략형에 맞아 먼저 강사님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실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활동가들이 프로그램을 매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핑을 1차적으로는 학습관, 2차적으로는 은평, 주민센터까지 넓혀갈 거고요.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와서 당신은 활동형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당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요 안내하는 것이 2026년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많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워크숍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성인학습 유형 검사지를 활용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평생학습에 진입할 때 훨씬 성공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2026년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을누림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마을누림 프로젝트는 학교랑 연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평에 있는 마을 곳곳을 마을 강사들이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간사는 이런 것이고 수국사는 이런 것이고 봉사는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많아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올해도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은 한 발자국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이 마을누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창답이 5,000원을 받고 진행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최고였어요. 우리 몇 개 만들었는데 몇 개 했죠? 경아쌤? 한 20%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창답비를 내다 보니까는 그렇지만 왔던 분들은 정말 최고다. 이렇게 봉산이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렇게 수국사가 의미 있는지 몰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일반인 대상으로 마을누림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아이들 대상일 것 같고요. 평일에도 성인들이 우리가 한 몇 명이 모였는데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제안을 해주신다면 맞춤형으로 마을누림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조금 이걸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은평형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평형 보드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같이 마을누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홍보를 해주셔서 일반인들이든 학생이든 은평을 알고 마을누림을 여기저기 갈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누림 프로젝트 담당자가 2명인데요. 저희 셋이 보이시죠? 제발 많이 홍보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3가지 테마로 사업 설명회를 드렸고요. 이제부터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선생님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완벽한가요? 네,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은평 학습 링크 올해 달라진 점에서 학습자 대상 은평 학습 링크 오리엔테이션 강화가 있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뭔가요? 저희가 이제는 학습 링크의 취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끔 저희 링크 강사 선생님들이 학습자가 그냥 문화센터 프로그램처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습가는 공공기관이고 이 링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동아리로 나아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학습 링크는 무슨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강사가 말하는 것보다는 기획한 평생교육사들이 안내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학습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링크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우리가 12주를 진행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안내해드린다는 거고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안하실 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진행이 됐을 때 제안서를 내고 선정이 된 다음에 진짜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생각보다 장시간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조금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의해 주시고 나는 조금 쑥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못하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희 메일이나 여기 번호 있으니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네. 떨리기도 하는데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네. 오프닝 공연 하시는 거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네. 저희는 은평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요. 작년에 등록을 해서 여기 대관도 너무 이용 잘하고 있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오프닝 공연을 하려면 네. 선발되는 기준이 꼭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기획할 때 처음에 뭐를 하면 좋을까 평생교육사들끼리 다 논의를 해요. 그랬을 때 올해 목표가 어떤 것이라는 걸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뭐 첫 10점, 20점, 30점 매겨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데 이왕이면 저희 은평 안에 있는 동아리들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랑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 동아리 활동하실 때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열심히 노력해서 꼭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4월에 그 876 광장인가 849 광장에서 공연하실 때부터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플 남성 중창단도 제가 그 공연에서 와 멋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뜬금없었지만 좋았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조금 문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궁금해하시거나 지금 오신 팀 중에서도 굉장히 물음표가 많으실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동아리 단독형 같은 경우에 우선 기준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활동한 동아리로 되면서 우리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못 쓴다라는 동아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연합형 같은 경우도 이제 2개 이상 동아리가 연합을 할 때 이 동아리들 2개든 3개든 이 연합 동아리도 다 1년 이상 된 동아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더라도 자원 재능 나눔의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부분으로 연합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1년으로 기준 바꾼다는 건 계속 공지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사실 단독형으로 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게 작년에 100만 원 받은 동아리는 한 동아리밖에 없습니다. 다 그 이하를 받았고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저희가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공지를 해왔기 때문에 단독형으로 내실 때는 큰 차이는 그 1년 외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둔 건 연합형 해 그럼 많은 혜택 줄게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마이크가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PPT도 그렇고 너무 준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동을 받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은평 학습링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설명회 왔는데요. 이 제안자의 그 대표자가 혹시 그 프로그램 강사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대부분 제안자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사업 설명회 꽃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에요. 이거 뭐였을까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오늘 물론 설명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뭘 준비했을까요, 선생님? 그건 기본입니다. 네, 그건 기본입니다. 베이직. 노래가 너무 맞지 않았어요? 너무 이거 몰라주시네요. 그 학습 링크에서 이지 링크 찾고, 그 다음에 단발머리에서 단발머리 찾고, 그 다음에 잘 그걸 모르시는데 저희 평생교육사가 동아리 할 때는요 김팬 씨의 동아리란 노래가 진짜 있어요. 그걸 찾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이은지 평생교육사가 찾은 거예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저희 사업 설명회 오늘의 꽃은 등장 노래였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받을게요.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그 저희 도서관에서도 여러 가지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동아리원 분들에게 저희 도서관 측에서만 이렇게 내부에서만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약간 이 운영 방향이랑 이 학습 링크랑 이 동아리를 보다 보니까 여기 혹시 여기 기관인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공모를 신청을 해서 약간 도서관 측에서 이렇게 좀 운영을 좀 도와드려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습 링커 배치하면서 뭐 활동비를 이렇게 드리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직원이라서 그런 걸 받는 게 어렵거든요. 받는 게 안 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모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저희가 그냥 그 도서관 동아리원 분들을 좀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신청을 해도 되나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 첫 번째 맞는 사업은 동아리 지원 사업일 것 같아요. 근데 1년 가입이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안 되시는 건데 이제 선생님이 내신 거 1년 이 지났으면 거기가 훨씬 맞는 것 같고요. 링크 같은 부분은 제한을 못 하실 수는 없어요. 기간도 제한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링커 활동가는 배치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기관에서 배치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양성된 아까 말씀드린 평화기 활동가가 꼭 배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활동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질문하신 취지에는 동아리 지원 사업이 맞으나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안 되니 링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고 링커 활동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요? 네. 더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 주시고 또 끝나고 저희 담당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맞춰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2026년 은평구 평생학습관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은평구 평생학습관을 검색하시면 2월 2일부터 사업 설명회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평구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